엑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목차는 첫 번째, 엑셀의 기본을 익히고 데이터를 입력 처리하고 셀 데이터 편집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기본 익히기에는 스프레드시트 계산 전역인 엑셀의 출력과 기능 및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엑셀의 실행과 종료하는 방법, 실제 엑셀의 문서 작성과 외부 데이터의 삽입 변환, 통합 화면의 설정 등 엑셀 활용 기본을 익힌다. 학습 목표로서는 엑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엑셀을 실행할 수 있다. 엑셀 통합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엑셀 문서를 저장할 수 있다. 공부할 목표입니다. 주요 용어로는 스프레드시트, 엑셀, 화면 구성 요소, 파일 탭, 리본 메뉴, 문서창, 통합 문서, 워크시트,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 행렬, 셀, 스크롤바 등이 주요 용어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특징은 산업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제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수치 연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엑셀을 이용하여 쉽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만큼 스프레드시트의 표 전용 계산 프로그램으로 엑셀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엑셀 사용은 필수적이고 그것 또한 다양한 엑셀 기능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역사, 1978년 퍼스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될 즈음에 댄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스프레드시트인 퍼스널 컴퓨터용 BG 칼크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댄 브리클린은 제작을 한 사람입니다. 퍼스널 컴퓨터용 BG 칼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소프트웨어로서 그 당시에 퍼스널 컴퓨터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이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을 함으로써 사무용으로 가치를 드러냈던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BG 칼크가 당시 애플 컴퓨터를 포함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에 본 BG 칼크를 탑재하여 이용함으로써 퍼스널 컴퓨터가 사무용 기기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초의 BG 칼크 개발에 참여하였던 미치 케이프가 또 다른 스프레드시트인 로투스의 1, 2, 3를 개발하여 IBM 계열 컴퓨터에 탑재함으로써 퍼스널 컴퓨터 사용의 대중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 도스 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전이됨에 따라 로투스의 1, 2, 3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램 DBase, 워드 프로세서인 워드 퍼펙트 등이 오피스용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및 엑셀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프레드시트는 간단한 계산 처리에 한정되었지만 엑셀이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버전업 되면서 함수 이용, 복잡한 계산, 데이터의 분석 처리, 그래프의 작성, 스마트 아트를 이용한 다이어그램 작성, 웹 공유 등 여러 기능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편리에 초점을 두어 대화 상자가 사용 가능 옵션이 표시된 드롭다운 갤러리 형태, 워크시트의 148,576개의 행과 16,384개의 열의 수로 확장이 되었고 새로운 차트 모양의 제공이 되고 조건부 서식 및 엑셀 테이블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엑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엑셀의 실행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실행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윈도우 버전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아래와 같이 시작 메뉴를
이용하거나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단축 아이콘을 사용해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겠죠. 여기서 E를 선택하게 되면 엑셀 E에서 엑셀을 실행하게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의 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을 실행할 수도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에 E라고 넣으면 바로 엑셀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오피스에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창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5일 버전으로서. 그러면 실습을 하면 엑셀 실행 방법은 윈도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이게 알파벳 E 해서 엑셀을 실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작 버튼을 눌러서 추가한 앱을 눌리면 C라고 있습니다. C를 눌러서 엑셀을 실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버튼을 눌러서 생성성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대한 걸 클릭하면 엑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오피스 폴더를 열어서 엑셀을 실행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Alt 키 눌린 상태에서 F4를 누르면 닫아집니다. 닫기를 하시려면 파일을 누르고 파일에서 닫기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엑셀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문서, 이건 제목줄 표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최소와 최대와 닫기의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도구의 모임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리본 메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셀 주소를 표시하고 있고, 여기는 함수를 불러오기 위한 클릭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수식 입력줄을 의미합니다. 이 창은 워크시트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메뉴는 탭 메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문서로 가겠습니다. 문서에서 통합 문서와 97203 통합 문서로 두 개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XLX, XLX 이렇게 표기가 되던데, 이 표기하는 방법은 먼저 탐색기를 열고 보기에서 이게 확장면 보기를 누르시면 엑셀에서 저장할 때 확장자 이름이 빠집니다. 탐색기에서 보기를 클릭하고 확장면을 클릭하면 통합 문서에 XLX가 보이고 XLS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XLX는 통합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 XLS는 97203 통합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목차인 데이터 입력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이 제공하는 계산, 정렬, 차트, 가성, 분석 기능 등을 활용하려면 워크시트에 먼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고, 엑셀 통합 문서 내에 있는 워크시트의 구성, 셀의 문자, 숫자, 특수 기호 등 실제 데이터의 입력과 편집 방법, 셀 자동 채우기, 메모 삽입 및 표시, 셀 이동 및 삭제, 서식 스타일 지정 등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입력 처리의 학습 목표는 셀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셀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셀 이동 및 삭제 및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서식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목표로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용어로서는 수식 입력줄, 행높이, 열너비, 행열, 삽입, 삭제, 데이터 유형, 특수문자, 자동 완성, 자동 채우기, 빠른 채우기, 옵션 등으로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통합 문서의 구성. 엑셀을 실행하면 일정의 작업 양의 시트 1, 이름의 한 개의 워크시트가 나타나는데 보통 3개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대 256개의 워크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하나의 엑셀 문서에는 이처럼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포함하게 되는데, 엑셀 구조는 이처럼 엑셀 문서라고 여길 수 있는 통합 문서, 북1, 통합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워크시트, 워크시트의 최소 단위인 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워크시트에는 148,576개의 행과 16,384개의 열이 있는데, 이것은 곧 행은 1에서 148,576까지이며 열은 A에서 XFD까지 알파벳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화면 확대 축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확대 축소는 리본 메뉴의 보기 탭의 확대 축소 메뉴를 클릭하여 확대 축소를 대한 창이 나타나게 되고, 상자에서 원하는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상태 표시줄에 있는 배율 조정 슬라이드를 좌우로 옮겨 원하는 비율만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의 화면 확대와 축소에 대해서, 화면 축소는 상태 표시줄에서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되고, 보기에서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의 비율을 정하면 되겠죠. 워크시트의 탭에서는 이름 바꾸기라든지 이동 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탭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동 복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정하게 되면 코딩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열 넓이에는 워크시트의 상단에 있는 A, B, C와 1, 2, 3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 넓이는 3.83으로 글자 포인트 11포인트가 8개가 적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열의 폭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B열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열 너비가 클릭이 됩니다. 열 너비가 8.38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와 C의 가운데 오면 이렇게 크로스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 너비를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행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좌측에 있는 1, 2, 3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11포인트로 해서 표현이 되는데 16.5포인트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마우스 갖다 대면 플러스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변경이 가능하고 영역을 다 지정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좌측에 있는 1, 2, 3 등의 행번호가 있는데 행높이의 기본값은 16.5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16포인트의 문자와 좌우 여백을 고려하여 입력되어 있는 글자 높이입니다. 열 너비 조절처럼 행머리글의 구분선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면 십자 모양의 포인트가 바꿔 나올 때 좌우로 드래그하여 행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을 동시에 선택하여 일괄 같은 높이로, 또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행 높이를 수치값을 입력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행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행에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행 높이를 누르면 기본인 16.5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넣어서 변동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영역으로 여러 개 했을 때는 똑같이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셀 주소 표시. 각 셀에는 기본적으로 문자, 수치, 날짜 등을 입력할 수 있고 함수 명령 연산식을 넣을 수 있는 값이 셀입니다. 셀과 셀의 이동은 마우스 또는 탭으로 쉽게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각 셀에는 열과 행의 이름인 조합인 셀 주소가 부여하게 되는데, 이 셀 주소는 이를테면 A열에 셀 행이 4행이 만나는 요 자리의 주소가 A4라고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셀이 선택되면 해당 셀의 주소가 이름 상자에 나타나게 됩니다. 셀 주소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열에서 이렇게, 그 다음 4행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 자리가 A4라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거의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파일 옵션에 가면 그거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되겠습니다. 셀 데이터의 입력, 문자 입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고, 오른쪽 셀이 비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셀에서 여러 줄을 표시할 때는 Shift, Alt, Enter를 눌러서 두 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셀이 비어 있는 경우 오른쪽 빈 셀에 계속해서 기술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숫자나 날짜를 입력하여 입력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나 그대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어포스트로피를 넣어서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정렬이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문자가 A열, B열에서 넘어가게 되면 C열에 문자가 입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입력을 하면 글자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글자를 사라진 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하든지 B와 C열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Alt, Enter를 누르면 민국 한 셀 안에 두 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 수를 콤마, 소수점, 퍼센트, 돈, 달러, 원, 기호와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며 기본 열 너비보다 긴 숫자가 입력하게 되면 문자와 달리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입력된 숫자보다 좁게 조절되면 서식 지정에 따라 표시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러 표시나 원, 통화, 기호 및 콤마, 소수점 등과 입력해도 숫자로 인식하며 퍼센트를 입력하게 되면 숫자 뒤에 퍼센트가 붙고 백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표시된 숫자보다 셀 너비를 좁게 조정할 경우 서식이 있는 경우는 삽 표시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지수 형태로 표시하면 됩니다. 수치로 구성된 뒤에 특정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A2에서 A6까지 셀 수치 뒤에 원 문자를 일괄 추가하고자 할 경우
A2에서 A6 영역을 블록을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셀 서식 표시 형식 반주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란에서 입력된 내용을 지우고 삽 0원 입력하면 확인 버튼을 눌리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삽은 가치가 없는 0인 경우에는 무시하고 표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0은 가치가 없는 0일 때도 표시하겠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력값이 0의 경우 0을 표시하느냐 하느냐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고 수량이 0인 경우에는 삽 0원이라 하면 원만 표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 지정에 0개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하면 0개가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표준 원칙에 원이라고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붙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원으로 표기하면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삽 표시를 하게 되면 0원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삽은 가치가 없는 거고 없는 0이는 무시하여 표시 않겠다는 뜻이고 0은 0이라고 표시하겠다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이거의 표기 차이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원 앞에 0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앞자리에는 삽이 그냥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 입력은 연, 월, 일, 연, 월, 일, 연, 월, 일 같이 기호나 슬래시나 대시를 사용하여 연, 월,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시간 입력은 시, 분, 초, 분초와 같은 형식으로 시, 분, 초 사이의 기호에 콜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 월, 일과 시간의 오전, 오후, 24시간제 표시 등에는 셀 서식의 지정에 따르게 됩니다. 열 너비보다 입력된 날짜 데이터가 길면 숫자와 같이 삽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참고로 단축키, 컨트롤 키, 세미콜론을 동시에 누르면 컴퓨터에 설정된 연, 월, 일이 표시되고 컨트롤 플러스 콜론 키를 누르면 현재 시간이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서 셀 서식을 누르면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에 보면 연, 월, 일 이렇게 표기가 되죠. 여기다가 제가 2020 0 10월 11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10월 11일이라고 표기해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10월 11일 이렇게 표기해도 나타나겠죠. 이렇게 표기되는 방법은 표기된 이유는 오른쪽 마우스 키에서 셀 서식에 가면요. 날짜가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날짜에 이렇게 표기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의 표시입니다. 셀 서식에 시간을 누르면 이렇게 오후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13시 콜론 20분이라고 치면 오후 20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 다음 셀 서식에서 시간을 눌러서 그냥 콜론으로 표기해라 이러면 제가 14시 30분 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한 칸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죠. 셀 서식에서 숫자일 경우에 제가 동화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곱하기 이런 숫자가 삽이라고 나타났을 때는 자릿수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자릿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컨트롤 키 눌리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 날짜고, 컨트롤을 누르고 콜론이면 현 시간을 표기하게 되겠죠. 셀 자동 채우기,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동일 정감 데이터 채우기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일종인 복사 기능에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엑셀에도 자동 채우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셀 포인터 아래쪽에 있는 채우기 핸들 검은 점을 드래그하여 데이터를 동일하게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 채우기 핸들의 검은 점이 마우스에 위치하면 포인터가 십자로 방향이 변경됩니다. 채우고자 하는 셀까지 좌우로 드래그하여 채우게 됩니다. F1 셀에 일요일을 입력하고 F2, F5까지 자동 채우기 하면 요일인 경우 자동으로 요일이 변환되어 자동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셀 자동 채우기와 자동 변동입니다. 제가 B열에다가 자동이라고 넣고 이게 크로스 마크가 나타납니다. 검게 이렇게 당기면 자동이라고 복사가 뜨겠죠. 그 다음 자동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크로스 마크를 당기면 이렇게 보이죠? 옆에 자동 8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100 넣고 이렇게 숫자를 당기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1분기 당기시면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면 이렇게 분기가 표기가 되겠죠. 그 다음 월이라고 넣었을 때 제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0과 15니까 차이가 5관계죠. 5관계면은 다음 두 개를 영역했을 때는 20, 25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만약에 10이고 5면 5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뒤에부터는 마이너스 5씩 숫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앞열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혼합 데이터 채우기. 문자와 숫자가 혼합될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 감소시켜서 셀을 자동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혼합 데이터가 입력된 셀 하나만을 선택하여 드래그하면 숫자가 일씩 증가되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문자가 혼합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셀을 선택하여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셀 데이터의 차이만큼 증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합 채우기입니다. 1. 대한민국. 그러면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 1, 민국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안에 숫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죠.
드래그를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하며 똑같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채우기, 사용자 목록 추가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원료일을 입력하여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하면 요일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과 같이 어떤 순서가 정해진 데이터라면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추가하여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셀일, 선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Monday부터 Saturday까지 채우고, 다른 셀에 1, 4분기 입력하여 드래그하면 2, 4분기까지 자동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SUN, 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기지죠? 그러면 여기에 1, 4분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당겼을 때는 분기가 4분기까지만 듣게 되겠죠. 그럼 한자로,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한자어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표기한 방법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시작을 누르시고 옵션을 누르시고 고급에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 내려가면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을 누르시면 사용자 정렬 및 채우기 순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김월동, 사동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월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넣었던 글자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연속 데이터 옵션 설정하여 채우기. 숫자 데이터를 입력 시 일정한 배의 곱, 나누기 등의 연속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 처리할 수가 있는데, 홈, 편집, 채우기 계열을 선택하면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화 상자에서 방향, 유형, 단계값, 종료값을 지정하면 채워질 방향으로 자동으로 지정 형식에 따라 데이터 값이 셀에 표시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A13 셀의 값이 11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행 방향으로 10씩 곱해져서 종료값 만까지 행으로 자동으로 표시되어집니다. 연속 데이터 옵션 설정 채우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홈키를 눌리고, 이게 채우기를 눌려서 계열을 눌려서, 그 다음 초기 단계에서 이 종료 단계는 10가지, 만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을 넣고 채우기, 계열, 초기 단계 10, 종료는 만, 급수 확인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모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셀에 대하여 메모를 삽입할 수 있다. 이 메모가 삽입된 셀 오른쪽에는 빨간 삼각형 모양의 메모 표시가 나타나며, 인쇄가 되지 않는 일종의 주기 표시입니다. 메모 표시에는 특정 셀에 셀 포인터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뉴 삽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드가 표시되어 있는 작은 사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데드를 삭제하고 필요한 메모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메모 내용을 워크시트에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하여 메모 삽입의 삭제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모 삽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키를 눌러서 메모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데드라는 표기가 나오게 되죠. 이걸 데드를 지우고, 이 데드는 제가 컴퓨터 사용 계정이 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드가 나온 겁니다. 요일이라고 넣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빨간 표시가 있을 때는 메모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오른쪽 마우스키를 눌러서 메모에 보면 표시 보이기, 숨기기,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보이기,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표시 숨기기, 숨겼죠. 여기 보이기, 숨기기 하는 의미이겠네요. 그 다음 삭제, 이러면 삭제가 되어 갑니다. 셀 이동 삭제, 셀 복사 이동, 잘라내기와 복사하기, 워드 프로세서 작성 시 같이 워크시트에 작성된 내용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블록으로 설정하여 잘라내기 또는 복사하기를 한 후 특정한 위치에 붙여 넣기 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A2에서 E10 내용을 G2 셀로 옮겨보게 되겠습니다. A2에서 E10의 영역을 블록을 지정해서 잘라내기 한 후 G2 셀 마우스 위치에서 붙여넣기게 하면 됩니다. 또한 특정한 영역에서 복사하기 하여 특정 셀에 붙여넣기 하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A5, E6까지 영역을 복사하여 A12 영역에 붙여넣어 한 결과가입니다. 영역을 복사하여 A12 영역에 붙여넣은 한 결과입니다. 복사 및 잘라내기 등은 선택 영역의 취소는 Ctrl D입니다. 셀 이동, 삭제, 셀 복사,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을 이것을 두고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키 잘라내기 Ctrl X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12열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잘라서 붙이시게 되겠죠. 복사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Ctrl C 또는 복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다 D2 위쪽으로 복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붙이기, 수식값, 그 다음 fx값, 가로, 세로, 그 다음 선택해서 서식만 붙이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특정 영역의 이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Ctrl C, 12열에다가 Ctrl V 하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역 지정을 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Ctrl 키 D를 누르면 풀어지게 됩니다. 클립보드 복사입니다. 클립보드는 임시 저장소인데 윈도우 클립보드는 하나의 데이터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복사하기 또는 잘라내게 할 경우 저장된 기억된 내용을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엑셀에서는 24개까지 기억할 수 있는데 홈의 클립보드 버튼을 클릭하여 최대 24개의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모두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하여 한 번의 임의의 장소로 모든 내용 모두도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엑셀 문서에서 홈의 클립보드의 버튼을 클릭하여 A2에서 F7 영역으로 선택하여 복사하기, Ctrl C 하여 클립보드 창에 저장하게 합니다.
저장 순서는 역순으로 맨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시트 2, 시트 탭을 클릭하여 A1 셀에 클립보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붙여넣기 한다. 물론 이때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셀 이동, 삭제, 셀 복사,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을 이것을 두고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키 잘라내기 컨트롤 X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12열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잘라서 붙이시게 되겠죠. 복사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C 또는 복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있어다 D2 위쪽으로 복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붙이기, 수식값, 그 다음 fx값, 가로, 세로, 그 다음 선택해서 서식만 붙이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는 특정역인 이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트롤 C, 12열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역 지정을 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D를 누르면 풀어지게 됩니다. 행과 열의 삽입 및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중간에 입력이 빠뜨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에 입력한 내용을 삭제할 필요 없이 삽입하고자 하는 해당 셀에 마우스를 위치하여 홈셀 삽입을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을 클릭해서 삽입 대하상자에서 셀, 행 또는 열 전체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열 또는 행의 삭제는 해당 셀에서 마우스를 위치하여 홈, 셀, 삭제 또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셀 내용, 행과 열을 삭제하게 됩니다. 셀의 내용 삭제 시 삭제될 키는 셀은 그대로 있고 셀 내용만 지워지게 됩니다. 셀 이동, 삭제, 셀 복사,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을 이것을 두고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키 잘라내기 컨트롤 X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12열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잘라서 붙이시게 되겠죠. 복사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C 또는 복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있어다 D2 위쪽으로 복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붙이기, 수식값, 그 다음 fx값, 가로, 세로, 그 다음 선택해서 서식만 붙이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는 특정역인 이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트롤 C, 12열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역 지정을 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D를 누르면 풀어지게 됩니다. 표 서식 지정하기. 리본 메뉴의 홈템에 있는 글꼴 맞춤의 표 형식 등에 있는 서식 형태 아이콘을 이용하여 쉽게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의 표 서식과 셀 스타일을 이용하면 여러 형태의 미리 지정된 글꼴, 테두리, 색상 등을 일일이 별도로 지정할 필요도 없이 일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 서식의 지정은 표 내부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삽입, 표 그룹, 표 또는 홈 스타일 그룹, 표 서식을 클릭하여 원하는 서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표 서식 지정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영역을 지정을 하고 타일을 표 서식을 누르면 여기서 누르는 대로 이렇게 머리를 표함해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삽입 누르고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표를 누르시면 영역을 지정해서 하면 똑같은 의미의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셀 데이터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문서의 작업 중 셀 편집과 수식표 및 연산자 사용, 상대 및 절대 셀 참조, 자동 합계 구하기, 다른 워크시트 및 파일 참조, 조건부 서식 이용, 하이퍼링크 및 카메라 복사 기능, 특정 조건에 맞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따른 레코드 추출 방법 등을 익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로서는 수식을 작성할 수 있고 셀 참조와 참조의 종류 등을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시트와 파일에서도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란 등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축출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로서는 수식,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평성키, 자동 합계, 조건부 서식, 카메라, 하이퍼링크, 필터, 고급 필터 등으로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는 수식,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평성키, 자동 합계까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식 구성에서는 표준 연산자가 있습니다. 수식은 동어로 시작하게 되며 상수, 함수, 셀 참조, 문자 등의 비연산자와 표준 연산자로 구성이 됩니다. 비연산자 앞에는 양수, 음수로 보호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동어가 입력되면서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연산으로 우선순위와 그 종류의 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수식 오류 종류, 수식을 사용하여 연산을 하거나 수식 복사 후 수식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류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셀 참조 방식, 셀 참조는 아래 표와 같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방식 등이 있는데 수식을 복사할 때 셀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든지 바뀌지 않을 경우에 따라 그 방식이 다르게 표현하게 됩니다. 상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주소로 수식이 작성되었을 때 채우기 핸들로 복사할 경우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열 이름이 변경되고 아래쪽으로 복사하면 행 번호가 바뀌면서 해당 셀 주소 값이 참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참조 엑셀 문서에서 과목 합과 구하기 위해서 이 3 셀 수식에 등호 붙이고 C3 플러스 D3을 입력하면 합계가 구해지게 됩니다. 나머지 합을 구하기 위해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드래그 하면서 복사하면 참조되는 셀 주소와 그에 해당되는 참조 값도 자동으로 바뀌면서 합이 계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못난이의 성적 컴퓨터 활용과 운영 체제의 합계는 등호 붙이고 C3 더하기 D3을 했을 때 121이 나옵니다.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드래그를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이 수치를 수식에서 수식 표시를 보면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절대 참조. 열 및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는 형태의 셀 주소로 방식으로선 달러가 붙는 열 이름과 행 번호가 고정되어 오른쪽 아래쪽 복사하던 셀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주소의 참조 방식입니다. 셀 참조 파일 시트의 F3 셀 수식에 등호 붙이고 E3 곱하기
$F$2는 셀 주소의 F2의 절대 주소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2는 고정되어 고정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별 합은 E3에서 E9로 변하면서 개인별 점수가 10% 가산된 1.1이 곱해진 가산 점수가 포함하게 되는 것이겠죠. 절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참조인 10%, 합계의 10%를 주기 위해서 1.1%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호를 붙이고 2의 3 합계 점수 곱하기 F2를 클릭하고 펀션키 F4를 한번 클릭하면 $F $2로 표기가 됩니다. 이것을 엔터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점수는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 절대 참조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혼합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동시에 있는 참조 방식으로 셀 주소의 열 이름 또는 행 번호 중 가운데 달러 표시가 붙은 형식의 셀 참조 방식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참조하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참조 방식입니다. 즉 달러 표시가 붙은 열 이름과 행 번호는 고정되고 반면에 달러 표시가 없는 열 이름이나 행 번호는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혼합 참조 파일 시트에 G3 셀 수식에 동호 $E3 곱하기 G$2는 이 행과 이 열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개인별 합계 점수에 따라서 20%가 가산된 점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혼합 참조의 공식은 이 열의 숫자에 1, 2, 3의 행의 변화만 있고 그 다음 G2에는 그대로 G의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셀 이름 지정, 셀이나 셀 범위를 특정 이름으로 지정하여 수식을 작성할 때 셀 참조 대신 특정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지정 방식은 특정 셀 및 범위를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 정의를 메뉴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수식 정의된 그룹 이름 정의를 선택하여 정의할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하면 됩니다. 이름 지정 시 시트명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합 참조의 공식은 이 열의 숫자에 1, 2, 3의 행의 변화만 있고 그 다음 G2에는 그대로 G의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이름 정의의 파일 시트에 A3에서 B3의 영역의 이름을 산이야라고 정의하면 D2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수식 동호 붙이고 숨 갈로 열고 산이야 갈로 닫고 입력하고 엔터 한다면 12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절대 변지 참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4 셀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해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똑같이 121이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정의에 A3, B3 가지를 이름을 산이야라고 정의 되겠습니다. D2에다가 동호 함수 sum 달러이고 산이야 라고 했을 때는 55 더하기 66이나 똑같죠. 혹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0이 똑같은 의미 개념을 볼 수 있죠. 수식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의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에 의해서
된 내용을 둘 수 있겠죠. 시트 3에 B2에 동어 붙이고 그래서 산이야라고 넣게 되면 122로 그냥 들어오게 되겠죠. 이름이 정해지가 있으면 어느 시트를 가든 상관없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의된 이름의 변경과 삭제는 수식, 정의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여 삭제 및 변경을 하면 됩니다. 또한 시트 간의 참조는 시트명, 셀 주소, 형식을 제하게 됩니다. 시트 3에서 지금 시트 1에서 정의한 산이야를 불러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트 3의 C2의 셀에 동어 붙이고 산이야라고 입력하고 엔터하면 그러면 121이 출력하게 됩니다. 자동 합계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 일일이 합을 구하는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리브 메뉴에 있는 자동 합계를 이용하여 손쉽게 합계를 구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나머지 셀의 합계도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 합계는 홈, 편집 그룹 또는 수식,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계, 썸, 평균, 에버리지, 숫자 개수, 카운트, 최대가, 맥스, 최소가, 미니 이외에 사용자가 함수 추가 메뉴를 클릭하여 새로운 함수를 자동 합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합계를 구하기 위하여 합계를 계산할 셀 F4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자동 합계를 클릭하면 썸 함수 동어 붙이고 썸 갈로 열고 B4에서 E4의 갈로 닫고가 블록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평균을 계산할 셀 G4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자동 합계의 드롭다운하여 평균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동어 붙이고 에버리지 B 갈로 열고 B4에서 F4까지 갈로 닫고로 표시되면서 평균 계산 영역이 B4, E4이므로 셀이 F4를 E4로 수정하여 엔터하게 되면 될 겁니다. 이름 정의에 A3, B3까지를 이름을 산이야라고 정의되겠습니다. D2에다가 동어 함수 SUM 달러이고 산이야 라고 했을 때는 55 더하기 66이나 똑같죠. 혹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0이 똑같은 의미 개념을 볼 수 있죠. 수식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의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에 의해서 된 내용을 둘 수 있겠죠. 시트 3에 B2에 동어 붙이고 그래서 산이야라고 넣게 되면 122로 그냥 들어오게 되겠죠. 이름이 정해지가 있으면 어느 시트를 가든 상관없이 표현이 가능합니다.